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탈북 스토리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지루하셨죠?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저희 영상을 의미있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배운영을 시작한 걸로 해서 그 시작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배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배운영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힘든 시기를 걸치면서 사람들은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배일을 할 수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배운영이 힘든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너는 어린 나이에 이 배를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엄청 어렵기 때문에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조언을 들을 때마다 힘이 솟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것을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못한다는 것을 내가 해내는 그런 성취감? 네.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형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저처럼 이제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더 저희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배운 영을 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만은 내가 끝까지 잘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영을 정말 열심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진짜 거의나 100번을 다시 하다시피 해서 이제는 배운 영이라는 게 뭔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좀 힘들었지만 제가 배운 영으로서 돈을 벌기 시작한 그런 때가 오긴 오더라고요, 여러분. 배운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드디어 이제 배운영을 그렇게 어려운 나날들을 걸치면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배운영이 제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게 이제 잠수공들도 되게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배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제 배를 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가면 생산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수입이 한 50만, 70만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배로 해가지고 하루 수입 50만, 70만 지기가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북한 사회가 이제 코로나 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로 돈 벌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도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북한에서 잘 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좋을까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장담은 못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배운영이라는 걸 해서 내가 장차 이 배운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북한 정부가 우리 평민들이 돈을 벌게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2019년도가 다르고 2020년도가 다르고 2021년도가 다르고 매해마다 북한 정부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에게 돈을 벌려고 했어요. 북한 정부는 개인 장사를 없애겠다라고 이제 퍼치를 내렸거든요. 그 퍼치 자체가 개인들한테서 돈을 벌겠다는 뜻이나 같아요, 여러분. 쌀 장사를 봐도 그렇고 양곡 판매소를 전국에다가 건설해 놓고 그 양곡 판매소에서 쌀을 판매하고 그 양곡 판매소에서만 쌀을 사 먹게 한다. 그런데 그 쌀을 누가 파냐? 국가가 팝니다, 여러분. 개인이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액차할까요? 그런데 쌀 가격이 개인들 옛날에 장사했던 가격이랑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한 가지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흐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영 할 때도 생산물을 받았지만 그 생산물을 저희가 팔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해서 그 물품을 팔 수 있었어요. 제가 잡는 거는 고깃배가 아니라 조개배였습니다. 조개를 잡는 배였는데 그 조개는 잠수공들이 이제 30m 되는 그런 위험한 물속에 들어가서 조개를 하나하나 캐서 그거를 이제 배 위에 올려서 그게 생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목숨이 되게 위험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면 돈이 돼야 될 거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사실 돈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50만, 60만 벌이면 잠수공들 벌이는 20만 벌이, 한 사람당 20만 벌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괜찮을지 몰라도 목숨과 바꾼다고 할 때는 너무나도 진짜 풋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그리고 이 북한 사회가 이렇게 장사를 해먹기 시작해서 우리 평민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어떤 법이 나와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법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생산물을 가져다가 국가가 틀어지고 그거를 중국대 거래를 하는데, 중국하고 직접 거래를 국가가 국가 대 거래하고 개인 대 개인은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5만 원, 6만 원 하던 조개를 국가에서 팔아주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3,700원에 팔아줍니다. 1kg당. 1kg당 5, 6만 하던 그런 조개가 3,700, 5,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수량이 조금 그래도 다행히 있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었지, 수량만 없었으면 그냥 배원용은 손해만 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진짜 배원용이라는 게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았어요. 물론 다른 것도 어렵겠지만 바다를 믿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진짜 망하기도 쉽고 또 잘 되면 엄청 순간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거를 경험이 없이는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게 돼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요, 진짜 배원용을 이젠 자기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라서기 시작하니까 저는 원래 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에 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근데 그것을 실행하기까지는 기간이 좀 걸렸어요. 그렇게 북한 사회가 허락하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허락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바다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출항을 하는 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물론 허락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엄격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탈북민들이 직행으로 오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극소수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국경을 얼마나 차단을 했으면 이분들이 못 올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환경을 뚫고 나오려면 어때야 될까요? 정말 엄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획을 진짜 엄밀하게 세우는 방법이 딱 나섰을 때, 물론 여러분 초소가 있고 검열 초소가 있고 진짜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떠난다? 이거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요, 한참 하다 보면 공간이 생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있던 그 기지가 좀 타것이었는데요. 저희 집하고 좀 떨어진 곳에서 제가 배원용을 했어요.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바닷가 지역이긴 했는데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배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자원이 좀 있는 곳으로 이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지를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두가 좀 많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부두가 검열이 없는 부두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그거를 찾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았어요. 그냥 계획을 엄밀하게 하고 거기를 통해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출발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몇 달 전부터 한국에 가려고 계획하고 은밀하게 준비하고 이런 거 일도 없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나는 원래 전 날짜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3년 10월 14일 날에 저는 이모님이 제 배 운영하는 데 와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제가 떠나려고 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이제 배는 한창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제가 배 운영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배를 타고 뭔가 한 거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배를 나갈 수 있게 준비해주고 초소 단계 해주고, 그리고 들어오면 검열이 오고 하면 그런 걸 다 막아주고, 생산물이 오면 그 생산물을 기지에 바쳐서 그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반땡을 한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잠수공 3명 태웠어요. 3명 태우면 그 사람들이
이제 총 돈에서 절반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60만이다 하면 20만씩 나눠 가져야 돼요. 뭐 일단 뭐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배 이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내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왠지 한국 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14살부터 한국 드라마나 뭐 매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한국에 대한 동경심은 물론이고 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 지역은 또 국경 지역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던 것은. 그래서 뭐 국경 지역이 아니다 보면 국경하고 이제 어떻게 가는 노선이 있는지는 아예 모르고 차단돼 있다 보니까 갈 마음이 있다고 해서 뭐 갈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갈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유일하게 있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그 배로 어떻게 하면 갈까, 그런 궁리는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배가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한국으로 가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못 간다고? 왜? 배가 있는데 내가 왜 못 가?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님이 그때 옆에서 좀 주무셨었거든요. 되게 피곤하시니까. 왜 나는 갑자기 이모를 깨웠어요. 이모 하고 깨우니까 이모가 왜 피곤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시만 좀 일어나봐 이모, 한국 가자 했더니 우리 이모가 시계를 딱 쳐다보시더니 너 지금 도는 시간이구나, 얼른 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나 도는 시간이 아니고 나 이모한테 정말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한국으로 가자 했더니 이모가 무슨 소리야, 갈 계획이나 있고? 계획은 짜면 되는 거지. 이모가 일단 가겠네 안 가겠냐고 했더니 가면 좋지. 근데 너 원래도 뭐 3월 달에 가겠다고 해놓고 갔어? 안 갔지?